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는 베테랑 세무사 TV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후에 사업자가 반드시 진행해야 될 일이라는 주제로 우리 세무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영식 세무사입니다. 네, 우리 앞선 시간에 이제 사업자 등록 전에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 이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또 세무사님 뭐 어떤 스텝으로 또 진행이 될까요? 네, 네. 그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이제 발급을 받고 이제 수령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사업자가 반드시 스스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사업용 계좌 네. 개설해야 되잖아요. 네. 사업자 통장. 네네. 네, 은행에 가서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은행에 이제 가기 전에 네. 필요한 서류는 뭔지 꼭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은행에. 안 그러면 여러 번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도장을 안 갖고 왔다, 또 인감증명서를 안 갖고 갔다. 이제 이러기 때문에 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각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 은행에다가. 네,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이때 이제 법인 개인은 뭐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 네.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던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인은 이제 챙겨야 될 서류들이 또 많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인터넷 뱅킹은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그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아이디랑 비번을 이제 만들어 수령해서 그 갖고 오는데 이때 이제 앞으로 많은 아이디 비번을 만드실 건데 네. 통일할 수 있게 예, 안 그러면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사이트마다 이제 사업자 아이디 비번을 네. 써야 되는데 네. 헷갈리시기 때문에 이때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이거 여담이니까 무식한 질문인데 세무서를 가야 그 빳빳한 사업자 등록증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나 맨날 출력해가지고 네. 이 업장 가면 사업자 등록증 걸어놓잖아요. 네. 저거 어디서 하는 거지? 그 세무서를 가야 세무서를 가야. 네네. 네. 가야 그러니까 빳빳한 우리가 등록증. 홈택스에서 분실했다라고 하고 네. 발급을 받으면 그냥 우리가 쓰는 A4 용지 그러니까 나 맨날 그걸로 그것도 해가지고. 흑백으로만 나오는 거니까 네. 칼라로 노랗게 그러니까 좋은 걸로 뽑으려면 세무서를 가라. 그렇죠. 한번 갔다 와야겠다. 네네. 네. 네. 은행에서 이제 돌아와서 음. 인터넷 뱅킹 접속 후에 그 인증서를 두 개를 만드셔야 되는데 네. 하나는 이제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네. 하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게 이제 인증서를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전자 세금계산서용 공인 인증서는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분들만 만드시면 되고요. 네. 일반 뭐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은 필요가 없으세요. 솔직히 굳이 그걸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분들만 따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또 이제 뭐 홈택스도 이제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홈택스 사업자를 이제 사업자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홈택스 아이디 비번 만드시고 이거는 아까 은행에서 만드셨던 뭐 아이디 비번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만드셔서 나중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하게 되면 네. 이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유의점은 이제 개인으로 할 건지 사업자로 할 건지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게 맞고 네. 개인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자용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사업자용 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사업자용 인증서는 만드셨는데 개인으로 가입을 하셔서 네. 이제 홈택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 개념을 설명하면 사업자는 이게 이제 개인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다 떠요. 개인으로 가입을 하면. 네네네. 네. 근데 사업자로 가입을 하면 본인 사업자 것만 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총괄 관리하려면 개인 주민번호로 가입을 해서 개인 계좌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으로 이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했는데 사업자용 인증서를 인증하려면 그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매칭을 잘 해야 실수 없이 되는데 자꾸 이제 이게 틀어진다 왜 안 되냐 막 이러시는
신혼분들이 많으신데 사업자용 통장 계좌에 인증서를 가지고 사업자로 가입을 하셔야 네. 이제 정확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나는 내 사업자를 다 관리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개인 주민번호로 가입을 하셔서 개인 계좌에 공인인증서를 연결해 놓으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할 때 원래 개인은 있었으니까 네. 개인하고 이제 사업자 내면서 사업자를 따로 만들어서 네. 사업자 거 뭐 계산서 끊을 때는 사업자로 이렇게 들어가고. 네. 근데 요즘 홈택스 보면 이제 개인으로 갔다 사업자로 전환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만 하면 이제 되는 그게 그거예요. 아. 개인으로 가입을 해놨으면 내 모든 사업자를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그럼 이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이제 홈택스를 가입을 절차를 이제 진행이 끝났으면 카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를 따로 만드셨으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등록을 하셔야 돼요. 홈택스에 따로.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국세청에 자동 등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은. 근데 법인은 그 사업용 카드, 법인 카드를 만드는 순간 국세청에 자동 등록이 되니까 그렇구나.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 안 만들어도 되고 법인은 개인은 등록할 데가 없어요. 아. 홈택스의 개인 사업자만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돼 있는데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받았으면 등록해주고 본인이 쓰고 있는 기존에 쓰고 있는 신용카드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등록을 해놓으면 사업용 카드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사업용 카드를 따로 안 만드셔도 돼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 체크카드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나요? 체크카드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해야 되죠. 네. 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카드 등록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네. 분실하거나 이제 갱신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새로 또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저 예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안 그러면 썼다가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럼 그거 그냥 날아간 거죠. 네. 나 그러니까 이제 삭제시키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그걸 분실하거나 하셨더라도 삭제시키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 기간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잃어버렸을 거잖아요. 부가세 신고를 안 했는데 그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데이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카드사 들어가서 저희가 요청하고 가끔 가다가 메인 카드를 그렇게 분실해놓고 다시 넣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으셔서 비용이 크게 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비용이 많이 비네요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원인은 대표님이 카드가 바뀌셨는데 등록을 안 해주셔. 네. 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한 빠뜨려가지고 네네. 그 선생님도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카드를 만들었어요. 네. 카드를 만들었는데 사업자 등록 여기 신용카드 등록을 안 했어. 네. 얼마 썼어요. 네. 한 1,200을 썼는데 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사업자 카드를 등록을 했어요. 네. 그럼 이거 전에 받은 거는 이거 되나요? 혜택 받는 거? 예전에는 그 등록 월수가 조금 길었는데 네. 요즘에는 매달 갱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말쯤 되면 세무사무실에서 카드 갱신하라고 연락이 오면 카드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월말마다 이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체크를 해서 월말에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그 다음 달에 국세청에서도 이 카드 내역을 확인을 해줘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홈택스에.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달 했다. 그러면 내가 준 시점에 그 해당 월만 끌고 와요. 그 과거 거는 안 끌고 와요. 그러니까 해당 월 말에 이거를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줘야 되는. 그렇죠. 그 다음 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났네. 이제 방법은 세무사 사무실에 카드사 들어가서 엑셀 자료를 주셔야 돼요. 전에 썼던 거를 그렇죠. 받아서요. 그렇죠. 만약에 지났으면. 네, 그렇게 해결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카드 상세 내역을 이제 그게 이제 상세 내역이라는 게 부가세가 분리돼서 나와요. 그 내역서 상에 네. 상대방 거래처의 거래처 명과 사업자 번호와 이게 다 나오거든요. 네.
그걸 이제 보내주시면 처리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핸드폰 바꾸다가 네네. 카드 만들어서 할인된다고 네네. 해서 그것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카드랑 이제 현금 영수증 가맹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미등록 미가맹의 경우에는 아까 뭐 그 우리 전에 영상에서 네네 전에 영상에서 이제 창업 감면과 똑똑하죠. 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아 등록을 안 하면. 네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미가맹됐다, 지연 감면됐다 안내가 나오는 업체들이 다수 있어요. 이런 사례들인데 좀 있어요? 선생님? 많습니다. 어때요? 아 그래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업자들도 많고요. 네. 이게 대상 가맹점은 뭐예요? 저 잘 몰라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꼭 현금 영수증 가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업종들도 그렇거든요. 인테리어 업종들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일반 사업자들 대상으로 인테리어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 뭐 가맹점들,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하시는 분들은 다 사업자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현금 영수증 가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현금 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자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칫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못 받는다. 아, 이런 네.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네. 네, 선생님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절차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어찌 보면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가세 절세. 네네. 네. 각종 공과금을 네. 사업자로 다 돌려놔야 돼요. 공과금을. 네. 뭐 전기료, 네. 핸드폰, 네. 인터넷 비용, 수도세, 네. 뭐 등등. 관리비 같은 거. 네. 나는 다 잘못했구나. 아, 알겠습니다. 그거를 다 사업자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야 사업자의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면서 다 공제가 되는 거고. 특히 또 임대료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부랴부랴 세금 계산서 왜 발행 안 해줬냐라고 이제 임대인한테 끊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임대료가 많이 누락이 많이 되세요. 이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들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산서가. 네. 종이로 발행을 많이 종이로? 해주시죠.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때 가서 써달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좀 막무가내시잖아요. 네. 한 장에 그냥 6개월치를 한 방에 그냥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 한 방에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원칙은 매월 받아야 되는 게 매월 맞나요?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네. 그럼 이게 사업자 등록 후에도 사업자들이 신경 쓰고 이렇게 진행해야 될 일이 많네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서 1번부터 한 4번까지 지금 계속 했는데 네. 그 내용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네네. 순서대로 반드시 스스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크는 해드리겠지만 사업자 등록하고 바로바로 해서 이것들을 챙겨야 부가세도 절세가 되고 세팅이 원활한 세팅이 된다라고 보죠. 네, 오늘 이게 저한테도 되게 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네. 네, 저도 몰랐던 거 많이 알았고, 네. 자 이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사업용 계좌 만드시고, 그다음에 홈택스 가입하시고, 신용카드도 반드시 등록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다음에 뭐 현금 영수증 가맹점 이거 잊지 마시고, 또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다 사업자 명의로 바꿔 놓으시는 거, 여기까지 네 가지로 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도 이제 사업자 등록 후에 사업자들이 스스로 저희가 이제 반드시 진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드리고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